네, 오늘 수도권 인사이트 첫 순서 신기현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신기현 선생님은 이렇게 차 세워놓고 막 회전 공회전 같은 거 안 하시죠, 잘? 네, 우선은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네. 또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 사실 네. 그거를 계속 자기도 모르게 좀 방치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 가지 그 매연가스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또 연료도 낭비되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그 시동을 끄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습관이 돼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단속반이 돈다 그러니까. 네, 자, 오늘은 우리 신기현 평론가님 모시고서 이 서울 시내의 자영업 문제, 자영업 시장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자영업소 폐업률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참 심각한데요. 네, 생활 미착경 43개 업종의 개폐업 현황과 매출 현황에 대한 부분이 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43개 업종 전체 업체 수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해서는 31만 5,628곳으로 전년에 비해서 0.7%대 증가세가 나왔습니다. 네. 이들 전체 매장당 매출액은 2014년에 비해서 6.5% 올랐는데 네. 전체 매출 규모의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는 7.1%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이 뜻은 매장의 매출이 늘어난 것보다는 전체 매장 수가 많아지면서 총 매출 규모가 커졌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한 매장당 매출 규모는 성장률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상황이고 폐업률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38%의 폐업률을, 그리고 호프집 같은 경우에는 37% 폐업률, 카페 같은 경우에도 36%대, 그리고 미용실 같은 경우에도 11%의 폐업률을 기록을 하였고 네. 2012년도 등록된 업소 3년 내 폐업률을 본다면은 치킨집이 38%, 그밖에 미용실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해서 폐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수치가 나왔고, 계절별 폐업률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커피 음료점 경우 2월을 제외하고 모든 계절에서 네. 폐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치킨집은 12월 개업, 그리고 호프 간이주점은 2월 개업 시 1년 내 폐업률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치킨집이나 그러니까 이 호프집은 이 개업한 지 한 3년 이내에 한 10곳 중에서 4곳 정도는 문을 닫는다. 뭐 이런 통계네요, 결국. 네, 그러니까 치킨집이 일단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치킨집의 폐업률이 가장 높다는 건 사실 새로운 사실은 아닌 것 같은 게요. 수요도 많지만 공급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이제 동네만 다녀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치킨집이 굉장히 많아서 폐업률이 그만큼 높은 것 같아요. 공급이 굉장히 많죠. 네, 우선 통계청 자료에도 그와 관련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통계청 프랜차이즈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치킨 전문점 수는 22,529개로 편의점 25,039개 다음으로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프랜차이즈뿐만이 아니고 주판매 품목이 치킨이면서 사실 호프집 등을 운영하는 타 업종으로 만약에 분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치킨집은 3만여 개가 넘을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한 경영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 조사 기준으로 네. 치킨 전문점 수는 10년간 연평균 9.5% 늘어나면서 3만 6천 개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 세계 최고 패스트푸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맥도날드 전 세계 매장수 3만 5,429개보다도 더 많은 곳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에서 치킨집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생계형 창업으로 치킨 전문점을 많이 선택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네. 또 주변에 현황만 보더라도 퇴직을 하시고 치킨집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킨집이 소자본으로, 그죠? 소자본으로 큰 힘 안 들이고서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그 퇴직금이나 이런 거 네. 갖고 시작을 하시다가 상당수 분들이 이제 3년을 못 넘긴다 이런 게 이제 수치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잘 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실제로. 예. 근데 이제 치킨집 말고 미용실, 이 미용실은 가장 단기간 내에 폐업률이 높은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4년도 한 해 등록 업소 가운데 1년 내 폐업률이 미용실이 가장 높았는데 100곳 중 11곳이 문을 닫는
곳을 수치가 나왔습니다. 8곳이 폐점한 치킨집보다도 높은 수치였는데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좀 마진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용실 같은 경우에도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고 있고 또 몇몇 지역 중심부로 해서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쏠림 현상이 강화되면서 정해진 고객 숫자에 비해서 미용실 숫자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고객층을 끌기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성 관련된 가격 할인이 최근에 대형 미용실 중심으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특히나 작은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낮아지면서 폐업률이 단기간적으로 좀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치킨집, 미용실도 문제긴 한데 커피 전문점들도 참 폐업률이 높네요. 커피 전문점 진짜 많아요. 네, 그죠? 맞아요. 뭐 대형 프랜차이즈 사이에서 뭐 작은 브랜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때는 상당히 좀 황금알을 낳는 그러한 업종으로도 분류가 되었던 커피 원가가 전문점. 좀 비율이 적어서 그런 네. 건가 보죠? 네, 커피. 맞습니다. 아. 마진율은 높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마진율이 높지 않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원가는 그래요? 조금 쌀 수 있겠지만 인건비라든가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와 관련된 매장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수수료 비용이 되게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커피값을 내리면서 저렴한 커피를 공급하는 프랜차이즈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뭐 아메리카노 한 잔에 뭐 1,000원 혹은 큰 그런 잔에 1리터 기준으로 해서도 대용량 커피를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데 이런 커피 전문점은 가격은 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다. 하지만은 가격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많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창업주 입장에 있어서는 이러한 저렴한 커피숍도 디자인이라든가 임대료 관련된 부분은 비싸게 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즉 고정 비용 관련된 부분은 많이 지출이 되는데 가격 자체가 싸다 보니까 박리담화 형식의 그런 판매를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 박리담의 일반 매출의 2배 가까운 매출액을 올려야지만이 마진율이 괜찮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성장에 대한 가치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또 자석이 있는 경우에도 자석 회전율이 낮아서 득보다는 좀 실이 많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박리담회형 커피 전문점이 너무 많이 생겨서 오히려 시장을 서로 나눠 먹기 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폐업하는 업체가 많이 많아지고 있고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경쟁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편의점에 있어서도 이 저렴한 커피 판매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 탑3라고 할 수 있는 뭐 CU, GS25, 세븐일레븐도 최근에 이 저가 커피 시장에 공격적으로 발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층을 어느 정도 수요층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폐업률, 실적에 대한 악화 우려감이 저가 커피 브랜드점에서는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 시내 중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커피 전문점이 글쎄 한 100m? 네, 아니 맞아요. 50m? 50m 하나? 한 100m 안짝인 분명히 다 있어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자영업에 새롭게 신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야 이거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치킨집을 하자니 다 그렇고 호프집도 그렇고 어떤 좀 생존력 있는 분야, 좀 경쟁력 있는 새로운 분야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경쟁력 관련된 부분을 뭐 성장 추이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안정성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한식집이 가장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한식집이요? 예, 계절 영향에 있어서 폐업률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한식집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폐업률이 13%에서 14%대로 최고 격차가 1.5% 안팎이었습니다. 그만큼 폐업률에 있어서 크게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은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폐업률이 13%, 14%는 결코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자영업자 시장에 있어서 우려감 그리고 실패에 대한 가능성들은 전체적으로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한식집이 그래도 좀 기본 매출은 유지하면서 네. 폐업은 안 하고 있다. 뭐 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그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치구별로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표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상위 자치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양천구가 폐업 신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9.9% 거의 20%에 육박하는 폐업 신고율을 기록을 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은평구가 17.9%, 구로구가 17.6%였습니다.
있습니다. 하위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가 12.3%, 중구가 12.2%, 그리고 종로구가 9.4%대의 폐업 신고율을 기록을 하였는데 네. 2012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3년 동안 양천구에서 골목상권 업소 10곳 가운데 2곳은 문을 닫았다라는 수치였습니다. 중구와 성동구 등에서도 폐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은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에 있어서 10%에서 20%, 10곳 중에 한 곳 혹은 2곳은 문을 닫는다라는 좀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개선에 대한 필요성들은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천구가 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폐업률이 높겠죠. 네. 반면에 중구라든가 종로구는 좀 폐업률이 낮은 이런 수치를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럼 서울시에서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자영업자들이 소멸된다라는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창업 위험도를 자치구로 나눈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치구별 통계가 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치구별로 창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 위험한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데 어느 자치구가 그래도 창업이 안전하냐 뭐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표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위험, 위험, 의심, 주의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고위험 지구는 중구로 나타났습니다. 즉 중구에서 창업을 했을 때 폐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 네. 위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 성북구, 서대문, 용산구로 나타났습니다. 의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 은평, 강동, 양천, 도봉, 종로, 관악, 서초, 강부, 동작, 송파, 영등포, 노원, 금천구가 여기에 속했고 가장 그래도 안전한 구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 성동구, 구로구, 강서구, 중랑구, 마포구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또한 동네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창업 위험도가 가장 높은 중구에서는 청구동과 장충동은 고위험 지역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구인 약수동 같은 경우에는 창업 위험도가 가장 낮은 주의 단계를 기록을 하였고 창업 위험도가 위험 단계인 용산구의 경우에는 효창동은 고위험군으로 하지만 이촌 1동은 주의 단계로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위험도도 중요하겠지만은 각 동네마다 위험구에 대한 분포가 다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좀 세부적인 사항도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신 분은 이렇게 고위험군에 있는 그 지역은 피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뭐 세밀한 정보가 받아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아무래도 전체 그림에 있어서 창업 위험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경쟁도 심화가 되고 있고 네. 또 지역적으로 사실 경쟁 심화도 있겠지만은 뭐 임대료라든가 그 지역의 특성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창업을 했을 때 안 되는 그런 분류라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전문가 컨설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전략들을 잘 세우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동네별로 약간은 업종의 흐름에 있어서 폐업률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업종 흐름에 있어서의 개별 폐업률까지도 꼼꼼히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뭐 자체 경쟁력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폐업률이 높은 거는 알겠는데 왜 높은 건가요? 서울이 특별히 뭐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채직하는 사람들 숫자도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폐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자영업자를 선택했을 때 제대로 된 공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창업을 했기 때문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퇴직 이후에 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창업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창업을 했을 때 그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고 상권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 창업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든다는 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잘 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형 프랜차이즈라든가 아니면 또 비슷한 창업자들이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과밀도가 높아져 갖고 오히려 폐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정보도 얻어야 될 테고요. 분석도 해야 될 테고. 네. 그럴 텐데. 예. 우선은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나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창업을 하기 전에 그 지역 내에 특성이라든가 소비 패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인구, 어떤 연령대 그리고 어떤 소득계층이 많이 사느냐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창업장 전문가와 반드시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컨설팅
컨설팅을 받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된 업종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뭐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관련된 업종에 한번 종사를 해보시면서 몸소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전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 금액의 한 70%에서 80% 정도만 투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20에서 30%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계셔갖고 초반에 실적이 안 나왔을 때 매출이 네. 안 나왔을 때 버틸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되는 거나 혹은 크게 갑자기 들어갈 수 있는 돈에 대해서 현금 유동성을 네. 발휘할 수 있는 약간의 재무적인 그런 컨설팅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서 기준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투자금의 2배만큼은 연 매출이 나와야지만이 폐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는 6배 그리고 임차료 기준에서는 9배만큼의 월 매출은 최소한 나와줘야지만이 네. 가게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치가 만약에 미달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폐업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의 연 매출이 2배 정도는 나와야 된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인건비로 봤을 때는 6배, 네. 임차료는 9배. 이 정도가 나와야 뭐 폐업을 안 하고 유지가 된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창업 전에는 항상 아르바이트로 한 6개월 정도 해서 자기가 직접 알아야 되니까요. 네.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게 좋다. 뭐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참고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울시에서도요 국내 최초예요 골목 상권 분석 정보를 공개를 했네요. 네, 우선은 시범 운영이었던 이 서비스가 이제 본격 정식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서울시가 영세 소상공인 창업 예정자들을 위해서 민간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골목 상권 정보 분석 제공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였는데 2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2월 1일 정식 오픈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는 대로변의 뒷골목 등 영세한 골목 상권 총 네. 1,008개 그 다음에 43개 생활 미창 업종에 대한 빅데이터 10종 30개 분야 2,100업계에 대한 분석을 지도위에 구현해 주었고 네. 해당 지역을 클릭만 하면은 신규 창업 위험도, 지역 상권 분석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정보 서비스가 예비 창업자에게는 신규 진입에 대한 루트가 될 수 있겠고 또 기존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환경 개선과 매출 증대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 시범 서비스 통해서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앞으로 충분히 서울시 정책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그 중심으로 해서 분석한 거니까요.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 네. 주소가 골목.서울.go.kr.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네. 네,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심기현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